반민전에서 백골민전 됐다. 권력의 맛을 보고 도취된 것 아닌가 생선 맛본 거예요.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모르겠어요? 2차 체포에 실패하면 국회에 나올 때 당신 관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한남동 체포하러 갈 때도 관을 가지고 가라. 아이고. 경호관들에게 총알바지가 되지 않게끔.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단호한 모습. 저도 박수를 쳤어요. 오동훈 잘한다. 예. 오늘의 메인 이슈 맛보는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과 현안 짚어볼 텐데요.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신현규 변호사가 이렇게 아침전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불교 방송 대박 나겠네요.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취율 많이 오를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많이 좀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의원님, 국민들께서 새해가 밝아도 참 웃음이 안 나오고 좀 참담한 마음이 컸는데요. 모처럼 어제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재판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법정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 박정훈 대령 사건도 지금 많이 좀 관심에서 멀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수사 외압,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제가 국정원장을 했지만은 국정원에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에도 심리전 단장이 원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인사조치 당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내란 때도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전화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러한 정의가 법정신이 살아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저도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많이 옹호를 하고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독재 정권이죠. 법치를 무시한 그런 분들이 소위 윤석열이 경로해가지고 이게 발견됐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이번에 사실 저는 윤석열이 저렇게 탄핵당했기 때문에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법 쪽에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혹시 박 대령이 무죄면 그 수사 외압을 가한 자는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로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외압을 넣었던 정황들은 또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군사법원에서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는 반드시 대통령의 경로설과 김용현 국방장관과의 전화 내용이나 특히 임성근 사단장의 그러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서 이제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그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도 항명이 아니다라는 어제 그 군사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그 주목을 끄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동원이 돼서 이 차벽을 쌓고 몸으로 막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직업 공무원들이잖아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경호처 직원들은 진짜 핸섬하고 실력 있는 진짜 좋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국정원에 가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명령의 상명하복 이 정신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 예. 국정원 법이 있고요.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가족부장, 즉 수행부장 예. 이 네 분을 제외하고는 밑에 중견 간부들이나 경호관들이 굉장히 이게 부당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고 예. 사실 이분들이 만약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되면은 변호사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 공무원 연금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상당한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체포와 헌재 인용 판결 딱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에서는 해결할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만이 민생 경제도 남북 관계도 민주주의도 외교 안보도 다 해결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께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처 처장, 차장, 본부장, 가족부장을 직무 배제를 시키든지 혹은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선량한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호관들에게 총알바지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연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수처의 1차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체포를 성공시키기 위한 뭐 구체적인 방안 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런 일은 우선 법사위에 나온 공수처장, 오늘 또 법사위에 공수처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서도 묻겠지만은 경찰과 즉 국수본과 잘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집행 때는 공수처장과 국수본, 예. 즉 경찰과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지난주 그 공수처장에게 굉장히 매도를 했죠. 예. 당장에 경찰과 협력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그 갈등 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뭐 잠적했다는 소리가 났다가 나와서 현장 지휘하는 거 보십시오. 예. 저게 나는 건재하다. 너희들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하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호처가 내란 수괴를 체포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예. 특히 이 경찰 그 주위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202 경비단 같은 예. 그러한 경찰이나 군이 이번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잘하면은 체포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도간에든 쥐예요. 도간에든 쥐다. 그렇죠. 예. 자기 어디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또 날도 춥습니다. 지금 어디 가기도. 예. 아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우리나라 경찰이 상당히 이런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피의자의 그 공성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잘 대처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이 좀 뛰어나다. 좀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경찰의 역량 좀 평가하십니까? 경찰은 높은 수준의 체포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예. 기술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난번 2차 때는 공수처에서 지휘를 했고 사실 국수본부장 경찰과 좀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그 흔히 보면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법조인이니까 예. 경찰과 검찰은 검찰이 경찰을 지배적 위치에서 부리려고 하니까 상당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도 똑같은 그러한 룰을 범해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못 되고 예. 또 일부 그 202 경비단 같은 경찰들도 부안해동한 점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경찰에서도 협력해라. 특히
이 국방장관 대행 예. 차관이 아주 군의 명령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조해서 예. 작전을 잘 짜고 또 젊은 경호관들이 지금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 등을 인사조치나 혹은 직무배제하면은 순조롭게 도관에 든 쥐는 그냥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단호한 모습 여기서 지금 희망을 보셨다는 우리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어제 오동훈 처장의 답변 태도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걸 보고 저도 박수를 쳤어요. 오동훈 잘한다. 예. 오동훈 잘한다. 그것이 오동훈이어야지 법사위에 나와서 지금까지 체포하는데 그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소리를 지르고 제일 많이 비난을 했어요. 예. 뭐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의원님께서 많이 쓴소리 하셨었죠. 예. 그리고 제가 오죽했으면은 만약 2차 체포에 실패하면은 국회 나올 때 예. 당신 관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예. 한남동 체포하러 갈 때도 관을 가지고 가라. 아이고. 그런 예. 극심한 얘기까지 했는데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완전히 표변해서 예. 그러한 모습을 보고 꼭 그 결기로 체포를 해야 된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권력기관이나 정보기관에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권력기관이나 정보기관은 배타적이에요. 예. 자기들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정보를 독점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정당한 업무를 위해서 공유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도 공수처와 경찰이 공유하지 않은 예. 결과를 결국 국민 피해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느낀 공수처장이 어제 국회에서 그렇게 똑부러진 아주 좋은 답변을 했고 예. 경찰에서도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이다. 아니 그 관짝까지 메고 가라는 얘기가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서 국민들만 보고 헌신을 해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원님? 그렇죠. 예. 아니 그걸 체포 못하면은 도관에 든 쥐를 못 잡으면은 예. 그게 어떻게 공수처고 어떻게 경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 좀 상당히 충격적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 소위 말하는 그 백골단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의 기자회견장을 좀 주선하면서 판을 깔아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이 거세지니까 또 뭐 철회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기사를 보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잔민전에서 백골민전 됐다. 아이고 예. 김민전 교수하고 저도 방송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늘 정치권 진출을 위해서 진짜 얼쩡얼쩡했다고요. 예.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안철수 당에도 저랑 함께 있었어요. 예. 그러나 대학 교수로서 바른 말을 참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돼서 비례대표를 받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뭐 윤석열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가 하면은 예. 잘 보십시오. 이제 변명하는 것이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모르겠어요? 그 모를 수가 없죠, 그거는. 몰라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예. 이건 도대체 진짜 생선맛 본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도취된 것 아닌가. 예.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이런 내란 함께당, 공조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예. 특히 한남동 공간에 가서 얼쩡거리는 4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 윤상현, 김민정 등 역사와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제가 그럼 짧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김상욱 의원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다르면은 뭐 탈당을 권유한다라는 그런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자, 박정훈 대령 보세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라는, 함께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김상욱 의원은 예. 의인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그리고 권성동의 이러한 작태는 예. 민주적 사고가 꼭 윤석열하고 친구인데 똑같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유 의원님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쉽고요.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